예, 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TV 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ST1이라는 그 전기 화물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타리아 앞대가리를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이 뒤에는 화물 적재안으로 개조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기 차량이고요. 한 번 충전하면 300 몇 킬로로 갑니다. 그러나 장거리용에는 좀 부적합한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시내 발이, 이제 보통 우리가 택배용이라든가 아니면 작업하시는 인부들 그런 거 있죠. 뭐 가스공사, 뭐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장비를 채우고 돌아다니면서 옆에다 세워두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냉동창고, 냉장창고, 일반 창고에 같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용달차로서의 화물차 용도로는 좀 부적합한 차량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앞이 왜 튀어나왔냐, 우리가 포터 봉고라는 라인업을 없애지 않고 이 ST1이라는 이 승합 차량의 그 화물차로 이 별도의 독립된 라인업을 만든 거는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터와 봉고는 이 앞이 싹둑 잘려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이 운전자의 하반신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하반신 불구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사고가 나서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바짓고 다니셨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 안전에 취약한 게 포터와 봉고입니다. 그나마도 봉고는 살짝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덜한데, 포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 하반신을 강타했기 때문에 이 계속 안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이 ST1이라는 전기 그 화물차의 그 라인을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앞이 길어지다 보니까, 엔진도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최신 플랫폼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만큼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요만큼 튀어나온 만큼 운전자는 그만큼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 화물칸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 뒷공간이 좁다는 그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있는 대로 뒤로 의자를 제껴가시고 발을 올리거나 그렇게 해서 쉬는데, 이 뒷공간이 없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선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2인승입니다. 우리가 보통 포터나 봉고는 3인승이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척추가 뒤틀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왜? 3인승을 어거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운전석이 좌측으로 쏠렸거든요. 그래서 척추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갔는데, 요거는 2인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적을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러나 이게 왜 우리 용차로서는 부적합하냐, 우리가 용달차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창고에 들어가서 상하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 용차로서 부적합하냐면, 이게 너무 저상이에요. 우리가 포터는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저상이다 보니까 창고에서 하차를 할 때 우리가 있는 대로 뒤에 붙이잖아요. 보통 창고에 가면은 셔터문이 달려 있어 가지고 우리가 차를 뒤에 바짝 대서 이거를 꺼내고 올리고, 우리가 수기 작업, 소위 까대기라고 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비닐을 감는데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왜? 너무 낮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톤 차량 하차지 같은 경우는 포터나 봉고 기준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봉고는 벌써 이렇게 껑충 높다 보니까 하차지 같은데 이 차를 붙이다 보면은 이거를 올릴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높다 보니까 하차지가 한 요 정도, 반 정도밖에 공간이 안 남을 거예요.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공간이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높아요, 하차지가. 그리고 아무리 많이 이 공간이 나와봤자 반 정도, 그 창고의 뒤를 댔을 때 이 반 정도밖에 공간이 안 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낮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씩 꺼내서 올리기가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창고 상하차는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고 상하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빼가지고 여기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올려야 되는 그런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내발이 택배나 아니면 어디 공사 현장 같은 데에 적합한 그런 차량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달차나 이제 창고에 들어가는 차량으로 이걸 쓴다? 굉장히 애먹을 겁니다.
그 1톤 봉고나 포터 기준으로 이게 턱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저상이 들어가면 이게 벌써 공간이 안 나와요. 꺼낼 공간이 되게 불편할 겁니다. 이거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게 뒷공간이 2파레트 정도 들어갈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이게 2파레트 정도 나오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한 2700 정도? 이 뒤가 나오니까 보통 우리 파레트가 1300이 있고 1m짜리가 있잖아요. 직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2개를 넣어도 이제 좀 남고 이제 정사각형 파레트는 딱 2개 정도 들어가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파레트 2개 정도는 실을 수 있게 만들었다. 파레트가 하나만 들어간다면 너무 쓰잘데기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높이가 2m까지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할 겁니다. 허리에 부담이 없을 거예요. 고개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게 냉동이나 냉장이랑 좀 달라요. 냉동은 이게 두께가 10cm 정도 넘게 있어가지고 10cm나 뭐 더 두꺼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190 정도까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2m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적재 공간이 냉동, 냉장 이런 게 아닌 경우. 그렇기 때문에 상하타 때도 좀 불편하게 없고 이 슬라이딩 도어가 되게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터나 봉고는 이 슬라이딩 도어도 있지만 우리 옆으로 제끼는 방식도 있거든요. 이 옆으로 제끼는 방식은 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껴놓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편하죠. 저상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되게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내발이용 아니면 작업용 그런 차량이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인테리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차량의 가격은 5,6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보조금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보조금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충전 거리는 317km인데 이게 딱 시내발이에 적합하죠. 뭐 서울에서 지방을 간다거나 서울에서 강원도 갔을 때 편도밖에 못 가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왕복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겨울이면 되게 애매하죠. 겨울에 히터를 켜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는 히터에 취약합니다.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어서.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방에 가기가 힘든 그런 키로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거리 요구는 조금 애매하고 좀 부적합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낮은 지상고.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창고 같은 데서 우리가 이제 그 셔터문 뒤에 다 붙여가지고 하기에는 이 정도밖에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차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나 넓은 화물 공간대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적용했다 라고 합니다. 높이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밑으로 있는 대로 낮췄으니까. 근데 캡이 되게 좀 디자인이 멍청하게 생겼네. 요게 디자인을 다 뺏어가요. 이 휠 디자인이. 휠캡을 이런 걸 넣어놨지? 암만 그래도 나머지 디자인은 되게 이쁜데. 일단은 실내를 보겠습니다. 한번 요거부터 볼까요? 냉동이나 하이탑은 있는 대로 높네요. 하이탑은 정말 높습니다. 카고 냉동보다도 하이탑은 정말 엄청 높습니다. 사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택배용으로 좋다니까. 이것만 봐도 택배용으로 좋고 뭐 작업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시내발이 그 용도로 되게 좋아요. 공사 현장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부터 한번 볼게요. 인테리어를 보면은 이게 정말 포터 봉고에 비하면 천국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2인승이죠. 2인승이기 때문에 이게 운전자의 그 핸들이 정 가운데로 아마 올 겁니다. 타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보통 2인승은 이 핸들을 기준으로 가운데로 돼 있어요. 그러나 포터 봉고는 요게 3인승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옆에다 붙여가지고 이게 삐뚤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척추에 부담이 엄청나게 가고 보통 허리 디스크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톤 봉고나 포터는. 그러나 그런 게 없고 여기 보시면 손잡이가 여기 달려있죠. 그리고 스위치도 여기 달려있습니다. 기존의 포터 봉고에 여기에 공간을 잡아먹었던 걸 위쪽으로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더 확장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보면은 이런 버튼식 기어나 뭐 이런 송풍구 옆으로 이렇게 일자로 빼는 건 전부 다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거 버튼식으로 했냐, 그냥 기어봉으로 하지 하면은 공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장단점이 있지만 이게 좀 익숙지 않더라도 요게 나중 되면 결국엔 사람이라는 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공간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휠 기어, 우리가 그 돌려가지고 조작하는 그런 기어보다도 이 버튼식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버튼 잘못 누른다고 해도 이 고장나는 걸 다 방지해놨어요. 주행 중에 후진 버튼 눌러도 이게 안 들어갑니다. 다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아작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렇게 여기다가 올려놨고, 길게 손잡이를 뺐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올려놔도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보면은 이 컵홀더가 운전석 왼쪽에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 남았었어요, 그전에도. 그런데 이 물병을 여기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공간을 극대화 시킨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짜 편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요게 탈부착식 컵홀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컵홀더가 굳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컵홀더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커피를 마시고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 근데 이게 탈부착식 컵홀더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뒤로 내렸다 올렸 옆으로 미는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끝 잡아가지고 위로 제끼는 되게 불편한 형식이었는데 이걸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를 이분들이 굉장히 수용을 많이 한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포터 본 거 같은 경우는 이걸 제껴서 위로 열리는 방식인데, 이건 슬라이딩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니까. 이게 열고 다닐 수가 없잖아, 위로 제끼는 게. 근데 열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냥 이 위에다 스마트폰이나 그런 걸 놔도 이게 막 넘어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 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디지털 모니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뚜껑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비추면 시인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초창기 버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초창기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개선을 해서 넣었을 겁니다. 제 예상하는 바로는. 초창기에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햇빛이 직방으로 붙이면 잘 안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뚜껑이 없고 이런 식으로 노출로 했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도 최신식 와이드 모니터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현대는 파란색이 아이덴티티죠. 이 파란색으로 꾸며놓는데 정확히 현대라는 걸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 이 오픈 트레이예요. 이 중간에 여기다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게 좋긴 해요. 포터 본고는 이 조수석에 있기 때문에 이 팔이 안 닿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좋긴 하죠. 그러나 급브레이크 밟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물건이 얼굴을 강타하거나 몸을 강타합니다. 이거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런 게. 지금 요즘 승용차 이렇게 트레이를 만들어 놓는 사람, 만들어 놓는 차 보기 힘듭니다. 왜? 급브레이크 밟으면 날라와가지고 얼굴을 강타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되게 우려스러워요, 기본적으로. 급브레이크 안 밟을 거라 생각하나? 어지간하면 볼펜이나 뭐 가벼운 걸 올려두시길 권장합니다. 괜히 급브레이크 맞아가지고 몸에 맞지 마세요. 방지턱 이런데 시계 올라가면 다 튕겨 나옵니다. 괜히 여기다가 막 이상한 거 올려두지 마세요. 비추합니다. 이거 좀 위험한데? 그리고 이 스토리 박스가 이거 탈부착이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여기에 팔걸이도 해놨네요. 이 팔걸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있어도 뒤로 제끼면 안 쓸 수가 있는데 아예 없어버리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여기다가 올려두세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포터나 봉고가 예전에는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전석이 포터나 봉고 같은 경우는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여기 있어요. 포터 봉고는. 근데 이 차량은 이제 머리가 한 이 정도가 있으니까 이 스토리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20V짜리 배터리, 전기차다 보니까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자유롭게 뽑아 쓸 수가 있다. 맥스 250V 16A다. 그러면은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한 3000W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3000W를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한 거죠. 일반 가정용 냉동고도 쓸 수 있어요. 냉장고도 쓸 수 있어요. 3000W 정도면 굉장한 거다. 16A짜리면은 여기다가 멀티탭 따르게 멀티 콘센트 해가지고 여러 개 연결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3000W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컴퓨터도 3대 이상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노트북 같은 건 충전기 말도 못하게 많이 쓸 수 있고 10개 이상을 충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열풍기, 이 열풍기나 헤어 드라이기 이런 거는 정확히 한 대 정도밖에 못 쓰는 거죠. 헤어 드라이기 여기다가 2대 연결하면 차단기 내려갈 겁니다. 헤어 드라이기가 2000W 정도 되거든요. 좀 좋은 거는. 그리고 동승석 슬라이딩 시트가 들어갔답니다. 이거 획기적인데요. 동승석 슬라이드 시트가 들어갔다는 거는 왜 획기적일 수밖에 없냐.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운전석도 화물칸으로 써요. 포터 봉고 쓰시는 분들은 이게 운전하는 것도 화물칸으로 쓰기 때문에 이걸 뒤로 제낀다? 그럼 여기다가 화물 공간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공간을 극대화시킨 그런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는 요새 다 들어가니까, 요새 포터 봉고도 온풍기, 온열 시트 들어가고 통풍 시트 들어가죠. 그리고 인조 가죽 시트. 그래서 뭐 인조 가죽 시트 들어가서 이 정도까지 이제 실내 공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더 좋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 외부와 이제 내장 인테리어를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편의사양, 그리고 옵션들, 그리고 이제 그 내부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포센TV 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